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일 지방선거의 당선인을 초청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과 무소속의 양자 대결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선거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았던 광양시장 선거의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되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장 당선인 정인화입니다. 치열한 선거전에서 저에게 당선의 영예를 안겨주신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광양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개표가 좀 늦어지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당선의 기쁨을 안게 되셨는데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당선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제가 당선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당선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찾아오는 책임감에 더 무겁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당선 축하 전화, 문자, 카톡 이런 것을 보내주시는데 사실은 아직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니면서 당선 인사를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의 축하 인사와 더불어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광양을 정말 잘 이끌어서 광양의 번영과 발전을 훌륭하게 이룩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같이 다 해주셔요. 그래서 사실은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쁜 건 사실이죠. 네. 네.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네. 그만큼 취임 전부터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선거 끝나고 지금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선거 끝나고 공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수위를 꾸렸습니다. 네. 인수위 인선 과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수위를 출범시키기까지 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고 그리고 이제 인수위를 출범을 시켰는데 모두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문위원도 오늘 발족을 시킵니다. 그동안에 자문위원 인선하느라고 또 많은 신경을 썼고 여기저기서 추천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많은 축하 전화, 그 다음에 문자, 카톡을 보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다 할 답변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조금 여유를 찾아가면서 한 분 한 분 제가 답장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 광양시장 역대 선거를 좀 돌아본다면 그동안 민선 5기부터 해서 3년 연속 이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또 무소속이 돌풍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탈환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어요. 네. 어디서 좀 승리의 요인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우리 광양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민주시민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심이 제 편이었다 하는 걸 느낍니다. 밖으로 요란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잠재된 시민 여론, 저변에 흐르는 시민 여론은 당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결국은 당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행정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방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에 걸친 무소속 시장이
또 행정을 광양의 살림을 잘 살아왔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선거 날에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도 참 어려운 선거였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만큼 그동안의 시간이 좀 많이 주마등처럼 또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고 또 보람된 건 무엇일까요? 사실은 선거에 자신과 확신을 가지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많은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은 또 별개의 것이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공당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야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금도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돈과 조직에 매우 취약했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저에게는 하나의 시련이었고 또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또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제 민심이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저변에 흐르는 그 저에 대한 지지와 응원 세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지지와 응원이 확인된 선거 그리고 그런 지지와 응원 민심이 제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 굉장히 큰 보람이고 앞으로 제가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저에 대한 믿음과 지지 이런 것들이 저를 또 굉장히 시정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게 하나의 보람이며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마음을 잘 간직하고 앞으로 좀 시정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당선인께서는 그동안이 이 광양이 철강 산업 중심의 도시였는데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을 해서 신산업 중심의 도시로 가야 된다. 또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에 광양 경제를 지탱해온 두 축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광양지철소하고 광양항만입니다. 네. 이 두 개가 사실은 그동안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했던 중요한 요인이었죠. 근데 이제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사양 산업화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현실이죠. 지울 수가 없고 하나의 그 트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의 광양 제철소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큰 기여를 했던 제철소와 광양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기조 하에서 새롭게 변화된 트렌드를 우리가 그 트렌드에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신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2차 전지를 비롯한 이 소재 부품 산업 그것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광양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산업 그 두 가지의 신산업을 제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점차 과시화되고 있는 2차 전지 소위 말해서 이제 양극재 생산 규모가 지금 10만 톤, 연산 10만 톤 규모까지 가게 될 것이고 저는 양극재 생산뿐만이 아니라 양극재 전 단계인 전구체라는 게 있거든요. 전구체.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리사이클 차원에서 또 이 배터리를 재생산하는 네. 그런 그 공장 시설까지 하나의 그 클러스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더 만들고 또 그 산업단지에 걸맞는 뭐
폐수 처리 시설이란다든지 그런 시설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거신 공약 중에 이 재난 생활비가 있습니다. 또 네. 청소년과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합계 출산율이 0.8이 무너졌습니다. 네. 광양도 지금 1.1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기나긴 2년여의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학부모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고 이제 새로운 일상 회복을 좀 더 쉽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에게도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광양 시민들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언제쯤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취임하고 나서 아마 원구성이 바로 될 겁니다. 원구성이 됨과 동시에 이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의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한 달 내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복지 관련 공약이 눈에 띕니다. 네. 대표 공약으로도 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이 복지 플랫폼도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의료 인프라 구축도 이야기하셨는데 네. 복지 공약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복지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복지 정책이 참 잘 추진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생애 주기별로 어떤 균형 잡힌 복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야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결국은 또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서 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시민들이 생깁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플랫폼이 구축된 기조 하에서 복지 정책을 실행해 나가면 예를 들면 태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기까지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혜택을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만 하면 그 플랫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시책들이 만들어지고 그 시책들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하면 아마 복지 사각지대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향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요? 눈물 없는 사회입니다.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것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눈물 없는 사회에 어느 정도는 다가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물 없는 사회라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네. 눈물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의료 인프라 시설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를 떠올리면서 우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걸 인터뷰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찡하고 했는데 의료 인프라 구축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 산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도 가지고 또 출산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훌륭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네. 정말 당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에 이렇다 할, 예를 들면 응급시설을 갖춘 아동병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도시로 급하게 이렇게 뭐 119를 부른다든지 또 급하게 차를 타고 나가는, 그러면서 마음 졸이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각지 될 수 있고, 또 아이 기르기 좋은 그런 도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병원도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진 상황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광양하면 이 관광 분야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순천이나 여수와 같은 생활권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관광만 따지고 본다면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관광 분야 전문가시기도 한데 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전문가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럽고요. 그 말씀들을 제가 엄청나게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다 요약하면 이거죠. 인근의 순천과 여수는 관광 천국인데 여기는 관광객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지 않느냐, 광양은. 그래서 광양도 관광 천국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네. 다행히 제가 이제 또 관광 분야의 행정기관에 몸담고 있을 때 전라남도에서 관광문화국장을 좀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또 관광학을 조금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는 된다. 그래서 관광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시정에 많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관광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관광지를 만들었을 때 시민들 몇 명 놀러 가서 거기서 시간 보내고 오는 그런 정도의 관광지는 결국 관광지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최소한 국내외의 시선이 쏠리고 국내외의 발길이 닿는 그러한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러한 관광 매력물을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청하고 계신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각오와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저에게 광양 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 광양을 모든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은 그런 광양으로 만들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광양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주시고 제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어떤 오류나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섬기겠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굉장히 함축성이 큰 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는데 시민 여러분들을 그 소중한 가족처럼 섬기면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저의 마음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열린 시정, 시민 위주의 시정을 펼쳐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지수가 높은, 또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품격 높은 광양을 만들어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